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준 11004번 K번째 수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n개가 A1부터 AN까지 주어지고요. A를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정렬했을 때 앞에서부터 K번째 있는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상당히 돌직구 같은 문제죠. 네, 정렬해라. 그럼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됐을 텐데 그 중에서 K번째 K번째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밑에 입력해 보면 K는 1부터 크니까 아마도 제로 베이스 인덱스가 아니라 1부터 카운트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K번째라는 것은 인덱스로 시작하면, 인덱스로 생각해 보면 우리 배열이라든가 뭐 리스트를 쓸 때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K번째를 선택해라 라는 거 하는 것은 실제로는 K-1번째를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쉬운 정렬 문제인데 왜 나왔을까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력의 첫 줄에 n제한이 들어오는데 n제한이 무려 500만이에요. 상당히 큰 수죠. 숫자들이 쭉 들어올 텐데 숫자들의 범위도 마이너스 10의 9승부터 10의 9승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n제한을 주어지고 여러분이 때에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네요. 자,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자바의 정렬 API는 collections.sort가 있고 arrays.sort가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sort하면 정렬된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이 녀석들의 내부를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collections.sort를 사용하면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리스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를 정렬할 때는 collections.sort를 사용하죠. 자, collections.sort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보면 이 녀석은 다시 리스트의 sort를 부르고 있고, 리스트의 sort에 가보면 여기서는 arrays.sort를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리스트의 sort를 볼 필요는 없고, 얘는 내부적으로는 arrays.sort를 사용한다. 자, 두 번째 걸 보죠. int의 배열 nums라고 되어 있는데, 배열에다가는 기본형도 넣을 수 있고 객체형도 넣을 수 있죠. 먼저 기본형 배열을 이용한 정렬이에요. 그래서 arrays.sort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면, 이는 뭐 듀얼 피봇 퀵소트라는 걸 쓰고 있죠. 뭐 저기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얘는 기본형 배열을 정렬에는 퀵소트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객체형 배열이네요. 인티저의 배열 nums. 이 녀석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나요? 이 녀석은 뭐 레거시 머지 소트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동작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팀 소트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대요. 팀 소트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팀 소트는 이 머지 소트의 개선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소트라고 하는 건데 머지 소트의 개선판이다. 팀 소트는 머지 소트에다가 인서션 소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쓴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도 정확히 퀵 소트는 아니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퀵 소트와 머지 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collections.sort는 내부적으로 다시 arrays.sort를 부르기 때문에 arrays.sort만 잘 보면 되겠고요. 자, arrays.sort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형 배열이 있고 참조형 배열이 있죠.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트가 사용된다 그랬냐면 퀵 소트가 사용이 되고요. 참조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머지 소트가 사용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collections.sort도 이 collections가 담는 건 다 객체니까 얘가 사용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되겠죠. 자, 두 개의 sort는 모두 다 시간 복잡도가 5의 n log n이죠. 둘 다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5의 m의 제곱까지 나와버릴 수 있죠. 최악인 경우는 이미 정렬돼 버린 상태. 네, 이미 정렬 완료된 녀석을 다시 정렬하려고 하면 그때는 5m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나와서 엄청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실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대요. 네, 하지만 여러분을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맘먹고 만든 테케에서는 당연히 저런 예제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퀵소트를 이용하게 되면 실패하게 될 거고 머지소트를 이용하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입력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n과 k가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k번째는 그리고 어차피 인덱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빼기 1로 처리해 줄게요. 자, 다음에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처리해 보기 위해서 메서드로 뽑아서 저 토큰스를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기본형의 배열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형의 배열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본형의 배열은 퀵소트를 사용한다 그랬죠. 자, 다 담아줬고 RS가 제공해주는 sort 메서드를 이용해서 nums를 정렬하고 sysout nums의 k번째 녀석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답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제출해보면 긴 시간이 걸려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92% 시점에서 시간 초과가 발생해요. 아마도 보진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정렬되어 있는 아마 아주 큰 태케가 있어서 시간 초과를 일부러 발생시킨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다시 그러면 객체형 배열에다 만들어 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티저의 배열로 인트를 받는 부분을 인티저로 받는 부분으로만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답은 여전히 잘 나올 거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객체형 배열이고요. 이 경우에는 머지소트가 활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시면 이만큼의 성능으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정렬 메서드를 사용할 때도 어떤 형태의 배열을 만들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배열이 주어지면서 정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머지소트보다 퀵소트가 약간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까지 살펴봤던 대로 sort라는 메서드를 잘 써보라 라는 문제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sorting 해봐라 라는 문제보다는 빠르게 선택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퀵소트가 아닌 퀵소트를 이용한 퀵셀렉션이라는
카테고리에 문제가 됩니다. 이 퀵 셀렉션은 퀵소트의 퀵소트의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퀵소트가 어떻게 코딩되는지를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이 녀석만 안다면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퀵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좀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퀵소트 알고리즘과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소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죠. 실제로 퀵소트를 하는 부분과 파티션 하는 부분, 파티션을 나누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퀵소트라고 하지 말고 퀵 셀렉션이라고 바꿀게요. 자, 파티션 부분은 퀵소트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도 또 이제 약간 이 문제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퀵소트를 할 때는 이 파티션이라는 작업은 피봇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피봇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피봇보다 큰 녀석, 작은 녀석들 이렇게 분리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정렬하는 게 퀵소트인데, 그래서 이 피봇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복불복이 되는 거죠. 피봇이 잘 선정되면은 그만큼 빨리 될 수도 있고, 피봇이 선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아까 최악의 경우 n의 제곱까지 가는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봇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또는 중간,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도 사실은 뭐 동일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을 가지고 피봇 작업을 하면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중간값을 이용해서 피봇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이용해서 피봇을 잡은 다음에 이 피봇 녀석을 오른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왼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또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피봇의 초기 위치를 피봇 초기 위치를 왼쪽에 놓고 시작해야 패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걸 참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그래서 1번, 맨 처음 할 일은 피봇의 값과 위치를 결정해 줘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값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값을 이제 맨 왼쪽 게임 녀석이랑 자리를 바꿔줄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 swap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wap 해줬고요. 다시 이제 swap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피봇 값이 이동하게 됐겠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 피봇 밸류, 그리고 피봇의 위치는 left로 결정지어졌어요. 그리고 반복을 돌면서 left가 right보다 작을 때까지. 자, 다음은 뒤쪽에서부터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의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값이 피봇보다 커버리면 그 녀석은 대상이 아니니까 계속 일씩 빼가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때 left하고 right의 범위 체크 한번 해주고요. 자, 앞에서부터도 동일한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while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봤을 때 피봇가 같거나 작은 녀석이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큰 녀석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left 뿔뿔해서 증가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left와 right가 이제 변경이 됐을 거고, 그렇게 되면 swap left하고 right의 자리를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체크가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최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맨 왼쪽에 나눴던 이 피봇 인덱스에 있는 녀석과 레프트 녀석을 자리를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프트 자리를 리턴해주면 여기가 이제 피봇의 위치가 되겠죠. 자, 파티션, 가장 핵심적인 녀석 파티션이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퀵소트에서는 이 파티션을 불러서 정렬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끝내버리고, 방금 만들었던 파티션 함수를 통해서 피봇의 위치를 가져온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게 퀵소트가 되죠. 실제로 뭐 퀵소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배열은 잘 정렬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을 전체적으로 다 정렬할 생각은 사실은 없죠. 우리는 앞에서부터 몇 번째 있는 녀석들만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찾아갈 필요가 없고, 이 피봇 인덱스와 K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 K가 피봇 인덱스보다 작다면 이게 돌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랫 영역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뒤쪽은 else if K가 커버렸다면, 그렇다면 뒤쪽을 살펴봐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녀석이 이미 같아 버렸다면 끝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정렬은 안 돼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정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만 필요하다, 요 녀석만 필요한 거니까, 네, 해당하는 값만 출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만든 다음에 제출을 해보면, 네, 제출 결과는 요 녀석은 이 정도의 성능으로 이제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통과했던 이 객체의 배열을 이용해서 그냥 소트했을 때보다는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불만스러운 게, 이 피봇의 위치가 사실은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을 이용해서 피봇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피봇의 초기값, 피봇을 어디다가 내가 위치시켜서 풀어야 되냐라고 할 때, 왼쪽에다 이동시키고 풀면은 통과를 하지만, 오른쪽에다 놓고 하면은 또 통과가 안 되도록 태케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좀 제약사항이 아니었으면 하는 제약사항이 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 자,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쓰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자바가 제공해주는 API에서는 어차피 collections.sort를 쓰더라도 arrays.sort가 동작하는데, 이 arrays.sort는 기본형 배열이냐 참조형 배열이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소팅 알고리즘은 다르더라 라는 거죠. 기본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퀵소트, 참조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머지소트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실생활에서는 머지소트보다 퀵소트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퀵소트예요. 하지만 맘먹고 여러분이 틀리게 만들려고 하면 아주 그냥 흉악한 그런 테케를 쓰게 되면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ON의 제곱까지 가는 아주 나쁜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운 좋게 이런 참조형 배열을 썼다면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었을 거고,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녀석은 정렬해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퀵 셀렉션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었고, 퀵 셀렉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퀵소트 알고리즘을 알고 계셔야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예요. 퀵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 선행학습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준 11004번 K번째 수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